단순히 내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백을 날리는 건 약간 고백으로 혼내준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여긴 다시 안 오더라도 번호는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담당 미용사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번호를 개인 핸드폰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머리를 받다가 해당 미용사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성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성별은 안 써 있는데 번호를 물어보신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번 정도 있는데 일단 한 5번 정도 머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섯 번 정도. 네, 얼굴 5번 도장을 이상. 찍으라는 건가요? 네. 첫 방문 때 물어보시면 조금 이제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 높으니까 일단은 5번 정도 좀 꾸준하게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말로써 번호를 물어보면 조금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쪽지에다 간단하게 뭐 마음을 표현해서 준다든지 번호를 적어서 준다든지 뭐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심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서 물어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나는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 그렇게 느껴지게끔 번호를 물어보는 게 나은지. 성향상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차피 번호를 물어보고 싶다는 것 자체가 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서 번호를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사실 저였으면 그냥 좀 확실하게 얘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좋은 관계로 발전되지 않아도 친구로 지낼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5번 방문은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펌이나 염색 이런 좀 비싼 걸 하면 좀 확률이 올라가나요? 그 시술에 관한 게 아니 좀 커트만 이렇게 5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정액관 같은 것도 좀 끊고 뭐 염색 막 비싼 거 막 그건 확률이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친분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뭐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네, 몇 번 방문해보면 어떤 성향인지 이런지도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일단 조금 가까워지는 목적으로. 근데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없다 말을 한 적이 아직 없는데 퇴근하고 남자친구 만나시기 힘들겠어요. 뭐 이렇게 막 떠본다든지. 네, 뭐 직접적으로 뭐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유도 질문 같은 걸 해서 이제 뭐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경험을 드렸었어요. 드리긴 했는데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거절을 잘 못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미용실 안에서 뭐 이렇게 번호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이래서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 번호는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연락을 막 한 하루 있다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끊기도록 네. 지금 뭐 식사는 하셨어요? 근데 막 다음날 네. 엔간하면 그럼 알아듣지. 아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네. 저는 이제 사실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용실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누군가한테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어느 정도의 대시를 한다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여자분이 남자분이 마음에 들어도 적극적으로 번호를 먼저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대시를 한다는 경우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나한테 호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호를 물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번 있기는 했었어요. 선생님이 아니 고객님이 고객님이 저한테 저한테 딱 한 번 있었어요. 약간 말이 조금 셀 수 있는 건데 어떤 남자분이 어떤 여자분한테 고백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좋지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내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백을 날리는 건 약간 고백으로 혼내준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여긴 다시 안 오더라도 번호는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번호를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거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통 극적으로 물어보고 안 되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보통 안 되죠.
네, 저도 기본적으로 좀 낯을 가린다? 애초에 성향이 약간 그런 편인데 혹시 MBTI I이신가요? 아, 네, 좀 나이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물론 한 번밖에 없지만 이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뭐 자연스럽게 번호를 물어봤던 것 같고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고 그렇게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약간의 그런 좀 뭔가 통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반대로 저도 어딘가에 갔을 때 상대방한테 뭐 예를 들면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알바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짜고짜 번호를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오히려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미용사는 보통 꾸미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같은 미용사랑 좀 많이 만나는 편이죠. 하지만 엄청 잘생겼거나 엄청 예쁘다면 5번 방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건 안 써 있나요? 네. 아. 이거는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 어느 분이 아니, 1번 궁금해요. 질문을 쓰셨는지. 미용사는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근데 이거는 매장마다 좀 너무 다르고 해서 보통은 이제 프로테이지라고 제가 올린 매상의 뭐 몇 프로를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본인 매출의 한 30-40% 정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미래쌤은 한 3천 정도 하시지 않아요? 평균 3천 좀 넘죠. 매출 한 3천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서 30-40% 정도. 그러면 5개월 하면은 뭐 좋은 차 하나 정도는 뽑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벌려놓은 게 많아서 아. 나가는 게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옛날에 모래성 이렇게 쌓아놓고 나무까지 꼽아놓고 이제 조금씩 가져가잖아요. 월급 수령하고 실제로 내가 쓸 때 보면 막대기에 모래알 몇 개 좀 달려있는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미래네 쌤이 고객 수도 많고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디자이너니까 그 정도 되는 거지. 이게 평균적으로 오해하실까봐 혹시 보시는 분들이 모든 디자이너가 그런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본다면 디자이너들이 한 1,000 정도의 매출을 올리죠. 그렇죠. 1,000 전후로 올리는 디자이너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 떨어지는 정도고 월급으로만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월급을 받는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미용사들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매출의 30-40% 정도 받는 게 통상적인 것 같아요. 저 근데 월급 받는 미용실에서 일해봤어요. 오, 어땠어요?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얼마를 하던 고객이 수가 얼마가 됐던 이제 그냥 정해진 월급을 받는 데서 잠깐 일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의욕이 떨어지고 조금 더 열심히 물론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안 하게 됐고 약간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치, 내가 피터 지면서 했는데 근데 월급이 똑같으면 좀 반영이 되면 더 열심히 하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테이지로 받으니까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기술 발전도 더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 잠깐이지만 조금 현실에 안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매출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들한테 더 서비스적이 됐던 기술적으로 됐던 잘해주려고 하는 의욕의 정도도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단점이 나라는 사람이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덜할 테고. 그쵸. 프로테이지로 월급을 받게 되면 내가 못하면 적게 받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월급을 받았을 때 그걸 유지하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죠. 그 기쁨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유지하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 것 같고. 그쵸. 저도 월급 4자리 찍고 나서 네. 계속 그걸 좀 유지하려고 그니까요. 좀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리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 옆자리인데 보면 되게 객수도 많고 고객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제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 더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미용사에게 원하는 머리를 잘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사실 저도 미용을 하면서 되게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 가서 하고 싶은 머리를 말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던 사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하는 사진을 가져가는 게 고객님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디가 좀 예민한지 어디를 조금 더 신경 쓰시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뭐 가벼움이랑 이 미용사마다도 취향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미용사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고객님도 조금 얘기를 잘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소통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사진을 근데 가져갔는데 사진이랑 너무 다르면 그래서 그 연예인 사진 이런 거는 거의 다 드라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미용사가 시술한 사진이 되게 많아요. 뭐 요새는 뭐 플레이스에도 있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도 레이어드 펌 이런 거 치면 되게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 보시고 선택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머리라는 거는 사람마다 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머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이쁜 머리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거를 잘 표현하는 게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고객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사진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 뭐 앞머리는 좀 더 길거나 뭐 펌을 한다고 치면은 요 정도 컬에서 뭔가 조금 약하거나 좀 더 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머리를 실패하지 않고 잘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디자이너가 잘 받아들인 상태에서 고객한테 시술이 들어가려면 고객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정보를 가장 좋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 모발의 층, 우리 단차라고 하죠. 모발의 양, 질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숱을 얼만큼 쳐내는지와 그 층을 얼만큼 냈는지 정도는 고객이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층이 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눈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내 모발이 숱이 많은지 적은지 그 정도는 알고 나서 디자이너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머리를 할 수 있는 모발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답을 어느 정도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발의 헤어스타일에 가장 가깝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도 조금은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나 커피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근데 가서 커피를 나도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가서 맛을 보고 여기 괜찮다 안 괜찮다 뭐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차이가 또 모르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미용실에 와서 내가 원하는 머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인 것과 아예 무지인 상태인 거랑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고객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것들에 대한 Q&A 시간이었는데요. 느낀 게 있으세요, 다들? 좀 생각보다 얘기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깊숙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한번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좋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진쌤은 어땠어요? 저는 저희가 원래 평소에 얘기할 때 일적인 얘기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되게 색다른 얘기라 너무 재밌었고요. 계속 좀 이런 컨텐츠를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미래쌤은요? 저는 처음에 이런 질문들은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뭐 월급이 얼마인가요? 뭐 번호를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얼이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좀 놀기 좋아할 것 같고. 술 잘 드세요? 근데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요. 놀기 좋아하세요? 집순이라서 중간에서도 일하고 막 이러고요. 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은 활발한 사람들은 좀 조심하지 못하다. 아니 유학자의 외모가 뛰어나면 손님이 많다. 그러네. 내가 손님이 많은 게 그런 거였네. 오 넘어가죠.